각국에서 인접 국가에서는 배를 많이 살려고 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뭐 이지스 구축함은 가장 정교하고 뛰어난 그 전투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가진 한국이 인기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국과 우리 조선에 협력하고 거기서 또 노하우를 얻고 영업 능력을 좀 키우면은 우리가 이제 동남아뿐만 아니라 남미 이런 데도 이제 진출할 수 있고, 특히 이제 HD 현대중공업은 지금 작년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 한국의 최신 구축함 다산정약용함이 건조를 마치고 진수됐습니다. 다산정약용함에 대해 알려주신다면요? 작년에 뉴스 중에 군사 뉴스 중에 다산정약용함 진수식이 있었죠. 다산정약용함은 한국의 이지스 구축함 중에 두 번째 배치 2예요. 배치 2. 배치라는 거는 한 세 척씩 한 묶음 해가지고 하는 걸 배치, 영어로 배치인데 한국말 다발, 묶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종대왕함, 율곡이함, 서이성룡함 이 세 척이 이지스 구축함 배치 1. 그 다음에 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직 이름이 안 나왔는데 이 세 척이 배치 2. 그러면 배치 1보다 배치 2는 좀 더 업그레이드 돼요. 배치 1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를 더 성능을 개량하고 이런 개념으로 발전하는 건데, 천주라는 전투함 중에서 제일 전투를 잘하는 배가 이지스 구축함이, 이지스라는 신의방패라는 그리스 용어인데 이거는 특히 대공방어, 미사일이 날아온다, 그 다음에 항공기가 공격이 된다, 이런 걸 자동적으로 막아내는 이 능력, 대공적 능력이 가장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은 대함전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함포로 쏘는 거, 그 다음에 대잠수함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공전 능력이, 이 세 가지가 전투의 3요소인데 이거를 누가 잘하느냐, 그거를 제일 잘하는 배가 이지스 구축함이다. 그런데 비싸요. 특히 이지스 구축함 같은 경우는 이지스 전투체계가 미국에서 개발된 거기 때문에 하와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든, 우리는 선체 만들고 기타 장비 만들어서 하는데 그것이 한 선가에 한 30분, 40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뛰어난 성능, 요거는 미국이 원탑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배치 1보다 정조대왕함하고 작년에 진수한 정약용함이 어떤 면이 뛰어나느냐. 첫째로 탐지 능력이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전투체계는 계산을 하는, 머리로 계산하는데 이 계산 속도도 빨라지고, 그러니까 컴퓨터, 쉽게 말하면 컴퓨터가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배치 1에서는 SLBM, ICBM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능력이 없어요. 탐지는 하는데 요격하는 능력이 없는데, 배치 2 정약용함은 그걸 요격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왜냐면은 전투 체계의 모델이 달라진 거예요. 첫 번째 배는 7R을 썼는데, 베이스란 7R 썼는데, 두 번째 이 배치 2 정약용함은 9C2를 썼어요. 전투 체계 성능이 업그레이드 됐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많이 탐지하고 멀리 탐지하고, 그 다음에 ICBM까지 요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SM 첫 번째 배치 1에는 SM2까지 170km까지 막아내는 대공 능력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SM6하고 SM3까지 실을 수 있어요. 배치 2, 그러니까 정약용함에는. 그러니까 요거는 탐지 거리가 240에서 460km까지, 그게 SM6예요. 그 다음에 고도는 SM3는 150km 이상에서도 막아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다고. 그게 SM3예요. 그러니까 대공전 능력이 훨씬 뛰어나다. 첫째는 탐지 능력, 탐지 거리, 그 다음에 대공전 능력. 거기에는 첫 번째 배치 1에는 SM2, 스탠다드 미사일 2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스탠다드 미사일 6와 3가 들어간다. 요것이 강점이죠. 그냥 대공전 능력이 뛰어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함전 능력 플러스하고 대함대 지능력을 했어요. 물론 배치 1에서도 지상을 공격할 수 있는데 크루즈 미사일, 크루즈 순항 미사일. 근데 이 정약용함은 탄도 미사일을 쏠 수 있어요. 바다에서, 육지로. 그것이 이제 늘어난 또 플러스된 능력이고, 그 다음에 대잠전 능력. 이거는 누가 멀리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누가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느냐, 요건데, 이 배치 1에는 맨 앞에 함수 돔 큰 수동 소나가 있고, 그 다음에 끌고 다니는 소나, 이게 주였는데 여기에는 가변심도 소나를 집어넣었어요. 그거는 이 배에서 맨 뒤에서 깊은 심도까지 음파 탐지 그 센서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잠수함을 잡아내는데 좋잖아요. 잠수함 물속에 깊이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세 개, 함수 끌고 다니는 거, 그 다음에 가변심도 소나, 이거를 통합을 해가지고
통합 소나 체계라고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컴퓨터 전투 체계가 작동이 돼요. 그래서 기존의 그 세종대왕급보다 한 두세 배 멀리 탐지, 멀리 잠수함 탄지 능력이 우수하다. 통합 소나 체계. 이런 면에서는 첫 번째 배치 1보다 배치 2가 훨씬 업그레이드인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전투 체계 모델이 바뀌고, 그다음에 통합 소나 체계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그다음에 함정 스텔스 능력. 함정은 이제 레이더 전파로 잡아내기 때문에 전파가 직각으로 부딪혀야 잘 잡혀요. 근데 이거는 직각으로 부딪히지 않도록 이 교묘하게 이제 이 각을 줘가지고 설계를 하면은 전파가 잡아도 잘 안 잡힌다고. 큰 배가 어선만치 나타나, 어선만이 작게 레이더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능력, 그 다음에 함정이 피격받았을 때 복구하는 능력, 과생방 장치, 이런 것들이 배치하면서 훨씬 좋아졌어요. 그래서 배치와는 제가 이제 현역에 있을 때부터 있었는데,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뭐 1조 2천억 정도인데, 이거는 1조 6천억이 척당, 그러니까 엄청 비싼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ICBM을 요격할 수 있다. 첫 번째 배치원은 요격 못했는데 요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이제 240에서 460km까지 고도 30km까지 날아오는 항공기업 미사일을 잡아낼 수 있다. 수상함 배에서 지상으로 탄도탄을 쏠 수 있다. 그 다음에 통합 소나 체계를 이용해서 잠수함을 멀리 잡아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확연히 달라졌죠. 교수님의 한국형 이지스함 탑승 경험과 현재 승조원 생활 환경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이지스 구축함이 전투 체계가 발달돼 가지고 자동화가 많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구축함 배치 1은 한 300명 가까이 탔는데, 요거는 배치 2는 한 100명 정도로 줄인다고 했어요. 그거는 자동화가 잘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이제 승조원 병력 부족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런 차원에서는 혁신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승조원들이 과거에는 큰 배에서 타는 것을 선호했고, 그것 때문에 이지스 구축함 타는 걸 자부심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이제 300명 타다가 100명 줄이면은 엄청나게 이제 공간도 활용할 수 있고, 개인 공간도 쉬위 말하면 리빙 컨디션, 그래요. 승조원들이 생활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좋아지죠. 그 대신 한 명이 할 수 있는 업무 부담이 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자동화하는 추세가 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첨단 장비를 운용하면 인력은 줄이고 전투 능력은 강해진다. 이런 차원으로 이제 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병사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부사관 간부들이 이 시범적으로 운영한 배인데, 아마 그런 거 이지스 구축함이 조만간에 병사가 없고 이제 간부들이 다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26년 K방산과 한국 해군력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다산정약용함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이 다산 정약용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은, 이 배는 이제 배치 2에서 또 하나 지금 신세 만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되면은 수상 전투함 건조 능력에서는 거의 미국과 일본과 우리 셋이 3파전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배치 2를 통해서 거의 미국의 대등 또는 우위 분야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수상 전투함도 그동안은 호위함 정도로 우리가 수출했는데, 호위함을 떠나서 이지스 체계도 이제 우리가 독자 개발, 한국형 이지스 체계를 개발해가지고 이제 팔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상 공군 무기가 많이 팔렸잖아요. 해난 저촉, K2 전차, 그다음에 F-50 공격기 많이 팔렸는데, 이제 중국이 계속 태평양에서 으르렁거리면서 미국과 맞닥뜨리고 있고, 대만 문제, 남사군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각국에서 인접 국가에서는 배를 많이 살려고 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뭐 이지스 구축함이면 가장 정교하고 뛰어난 그 전투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가진 한국이 인기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국과 우리 조선에 협력하고, 거기서 또 노하우를 얻고, 그다음에 그러면 영업 능력을 좀 키우면은 우리가 이제 동남아뿐만 아니라 남미 이런 데도 이제 진출할 수 있고, 특히 이제 HD 현대중공업은 지금 페루 같은 데하고 페루 해군을 건설해주는,
수상함부터 잠수함까지 이런 지금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26년에는 해양 분야에서 엄청나게 수출도 진전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잠수함 분야는 캐나다하고 지금 열띤 경쟁을 하고 있는데, 캐나다 잠수함 수출에 독일하고 경쟁하고 있는데 이런 분야까지 많이 확장되리라. 그래서 2026년은 방위 산업에서 해양 분야가 엄청나게 조명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